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남부지방에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잠시 주춤하던 녹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류경보까지 내려져 식수원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대원 기자입니다. 창녕 하만보 하류에 있는 본포 취수장 앞. 강물이 온통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강변 취수장 앞쪽으로 녹조띠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몰려드는 녹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영산강 승천보 일대입니다. 강줄기를 따라 수백 미터의 녹조띠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녹차 분말이 덩해져 있는 것처럼 걸쭉하고 악취까지 풍깁니다. 심한 녹조가 나고 또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냄새도 너무 심각해서 붕어라든지 잉어가 올라와서 그냥 때로 벚금을 물고. 남부지방에서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남조류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강 모두 지난 1일 남조류수가 관심 단계를 돌파해 경계 수치의 80% 수준을 넘었습니다. 다음 주엔 남조류수가 두세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녹조 제거를 위해 보수문을 일시적으로 열었던 이른바 펄스 방류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면서 관계 당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수량 확보 차원에서 그 보호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이제 댐이라든지 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더 좋은 방법이라고. 기상청은 올해 낙동강 주변으로 예년보다 일조량이 많고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자치단체마다 수질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이두환입니다. 대기업이 농업에 뛰어드는 것을 놓고 농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예상 작목인 파프리카와 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가 많은 경남에서는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10년째 파프리카 재배를 하고 있는 양승희 씨. 재배 면적이 늘면서 5년 전보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 소식에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어렵게 열어놓은 수출길 또한 대기업에서 가져가 버리면 수출길도 막히고, 그리고 그 막히다 보면은 내수 시장에 물건이 쏟아지다 보면 가격 하락은 불보듯이 뻔하고. 대기업 LG의 계열사인 LG CNS가 전북 새만금 산단에 3,800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농장을 추진합니다. 문제는 50만 제곱미터에서 생산될 파프리카와 토마토입니다. 경남 파프리카 전체 재배 면적의 4분의 1로 농민들은 공급 과잉을 우려합니다. 파프리카는 경남이 전국 생산량의 36%로 가장 많고 9%를 차지하는 토마토도 경남의 주요 작물입니다. 대기업의 가세는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중소농가가 무너질 게 뻔하다고 주장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품목을 계속 안주할 수 없으니까 딸기로 가든지 파이로 가든지 아니면 뭐 단감을 재배하든지 이렇게 이제 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재배와 시설 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는 있지만 직접 생산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적자 보더라도 그걸 이제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덤핑으로 이제 시장에 출하가 되면 농민들한테 이제 타격을 입히는. 대기업과 농민 간 상생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3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던 일반고 직업교육을 2학년 2학기부터 하기로 하고 전문대학과 연계한 위탁 직업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되는 위탁 직업교육은 대구와 울산, 경기, 충남, 전북 5개 시도의 전문대학 11곳과 연계해 20개 과정에서 4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림픽 특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관심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뭔지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특수를 겨냥해 마련된 가전제품 특별 판매대입니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 시기에 잘 팔리는 TV 등을 특가로 내놓았지만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런던 올림픽 때 100억 원어치의 TV 매출을 올렸던 이 백화점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런던 올림픽이 시작될 때는
그 부산 지역에 TV가 100억 원이 넘는 정도 어떤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번 리우 올림픽은 시차도 많이 나서 그런지 가전제품을 특화해 파는 이 매장은 올림픽 특수 대신 폭염 특수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보다는 혼수, 이사, 그리고 입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 영향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 대한 이런 무관심 때문에 유통업계는 올림픽 마케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무관심한 이유는 뭘까? 좀 너무 멀기도 하고 시차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좀 관심이 좀 끌리는 그런 좀 경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불경기에 사람들이 지친 데다 휴가철이 겹쳤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지카 바이러스와 환경 오염, 치안 불안 등 리우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선전해 좋은 성적을 내면 올림픽 열기도 차츰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농촌의 한 마을 앞 돼지 축사가 재가동에 들어가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경남에서 두 번째로 거점 기숙형 중학교가 올해 개교한 곳이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도 큽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의 한 마을 입구. 돼지 축사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 아래 축사를 새로 고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1998년 허가가 났다가 2년 전부터 방치됐던 축사를 최근 한 기업에서 사들여 다시 사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돼지를 키울 때도 정말 그 악취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주민이 고통스러웠거든요. 낮에도 문을 저녁에도 못 열어놓고 잘 지내겠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축사와 가까운 인가와의 거리는 400m에 불과하고 올해 초에 문을 연 경남에서 두 번째 거점 기숙형 중학교는 600m 떨어져 있습니다. 24시간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형 학교의 특성상 축사의 악취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마을 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에도 하동구는 축사 운영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허가가 난 지역인데다 1000마리 이하 돼지 축사는 민가와 4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하동군 조례에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축 사육하면서 나오는 악취 발생이라든지 저희 개선 명령이라든지 뭐 과태료 처분 그리 합니다. 주민들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돼지 축사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요즘 낮 동안은 외출하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기온이 빠르게 치솟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김해 35도, 창원은 3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 입추절기인 일요일에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벌써 보름 가까이 낮 기온 33도를 웃도는 만큼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체력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게다가 볕을 가려준 구름량이 적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4도, 그 밖의 지역도 23도 안팎으로 열대야의 기준 기온 가까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밀양 35도, 창원 33도, 통영은 32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여름 열기가 가득하겠습니다. 진주 22도, 산청은 2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남해 34도, 하동과 합천 35도로 예년 수준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군이 벼재해보험 가입 성장률 부문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내일까지 아니면 오리숲 근처에서 연암 박지원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함양 연암문화제를 개최해 글짓기 대회와 콘서트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고성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암소 49마리를 공룡나라 으뜸한우로 지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거제시가 동복상 웰빙 공원안 2곳을 푸드트럭 영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운영자 2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진해 여자천 둑과 3.15 의거 기념탑 등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건축물 5곳을 근대 건조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대상 건물은 진해구의 여자천 둑과 요새 사령부 본관, 마산하포구의 3.15 의거 기념탑과 충혼탑, 월남동 절충식 가옥까지 모두 5곳입니다. 창원시는 근대 건조물 보조 및 활용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역사 문화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건물이나 기념물을 근대 건조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사천시 순환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자발적인 민간 순환구호 참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례에 따라 앞으로 해경에 등록된 민간 구조대원이 순환구호에 참여할 경우 활동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통영해경은 하반기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창원대학교 탁구부가 지난 2일까지 경북 청송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9회 문체부 장관기 전국 탁구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창원대는 단체전 결승에서 한남대를 3대2로 물리치고 우승했고 개인 복식에서는 창원대 선수끼리 결승전을 벌여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산청군이 만성 돼지 질병을 유발하는 서코바이러스 퇴치에 나섭니다. 산청군은 이를 위해 예산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18만 천여두 서코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9년 국내 첫 발생한 서코바이러스는 감염될 경우 호흡곤란과 만성 폐렴, 설사 등을 유발하며 폐사율이 최고 50%에 이릅니다. 김해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을 즉시 압류하고 신속하게 공매 처분합니다. 김해시의 전체 체납액은 지난달 현재 318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40%로 가장 많고 올해 신규 체납액도 50억 원에 달합니다. 김해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신속 공매 처분하는 강력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